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을 추가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에서 자진 신고자 1명을 포함해 투기 의심자 7명을 찾는 데 그치자 야권을 중심으로 맹탕 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다른 지역 투기 의심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투기 이익 몰수와 추징제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현행 단계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했지만 도입 시기가 밀리면서 4월 백신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중 혈액이 응고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엔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어젯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알려진 1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불법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20명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3명에서 7명을 더 찾은 건데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15명이 광명과 시흥 땅을 샀고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한 명이 8개 필지를 사들이거나 1개 필지를 22명이 공동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환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말을 아껴온 정세균 총리는 투기 의심 사례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만큼 책임론을 공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시에는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오는가 하면 남양주와 판교 등에서도 LH 직원들의 투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농촌 마을에 조립식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기 직전 외지인들이 들어와 지은 집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재작년이 이맘때서부터 짓기 시작해갖고 1년 만에 이거 다 진 거예요. 여기 새로 진 건 다 외지 사람이에요. 실제 해당 부지의 거래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집중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다른 지역 투기에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민병과 참여연대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투기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동산 투자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며 강사 활동을 했던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LH는 어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70여 건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늘 오전 발표되는데 이 단계를 낮추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오후 9시까지는 426명이 더해지면서 오늘도 400명대 신규 확진이 예상됩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줄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추가됐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 이외에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발 68건,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 3건에 이어 기존 영국발 변이와 차이가 있는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바이러스도 4건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월 이후부터 확인됐는데 전파력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백신에도 효과가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지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되는데 단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신규 확진자에 새로운 변이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현재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나는 근육통과 두통,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을 고려해 이틀 정도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접종 이후 안정화 부분 등을 고려해 질병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로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고 젊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특정 제조 단위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의심 사례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아이슬란드가 특정 제조 단위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사용을 중단한 건 유럽 17개 국가에 공급된 제조 단위 ABV5300 백신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이미 이 제조 단위의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조 단위 ABV2856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이 백신 승인을 권고했던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보고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해당 질환을 일으켰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가 없다면서 혈전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ny loss of trust in the vaccine that is leading to less uptake will undoubtedly lead to more deaths. 지난 1월 4일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계속 접종하겠다고 밝혔고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1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쿠팡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겼는데 피해자 측이 어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해자 측 조사도 없었고 처리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고발인들은 경찰서가 어떠한 입장에서 불기소를 내렸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 경찰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후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질문을 한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재수가 없었다. 의료사고가 아니냐. 기업과 민간인이 싸우면 90% 이상 무죄가 나온다. 쿠팡 측의 편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 등 수사팀 재구성을 요구한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인데요. LH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에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는 19일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사태를 두고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 여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박 후보는 검찰이 LH 수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나선 야권은 2차 실무 협상을 갖고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합의 본 거는 19일 날 발표하고 여론조사는 17일, 18일 날 실시하는 걸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토론의 횟수, 그리고 토론의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양측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보고서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돼 있어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박 후보는 선거 공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타지로 꼽히는 반지의 제왕이 20년 만에 더 선명해진 화질로 돌아왔습니다.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로맨스 영화도 연인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판타지 장르와 대규모 스펙터클 서사를 스크린으로 옮겨 흥행과 평단의 찬사를 받은 반지의 제왕이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17일까지 1편 반지 원정대가, 18일부터 24일까지 2개의 탑과 왕의 귀환이 차례로 개봉합니다. 20년 전 35mm 필름 카메라의 한계로 흐릿하게 처리됐던 기마대 전투 장면이나 흰색 눈이 덮인 산과 용암 등의 색감이 진해졌습니다. 1840년대 영국 남부 해변 마을에서 화석을 발굴하는 고생물학자 메리는 상류층 부인 샬럿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영화는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비슷한 상처를 품은 두 여인이
화석처럼 서로 발견하고 깊은 감정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변을 가득 채운 수많은 돌 속에서 생명을 품은 화석을 찾는 것처럼 서로에게 감춰져 있던 내면을 발굴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남자의 하루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뻔한 설정이지만 핀란드라는 이국적인 무대로 색다름을 더했습니다. 또 주인공의 감정선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따라가는데 사랑에 지쳤던 이들이나 상처받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한때 사랑했던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전 3선승제의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KB스타즈가 2연패 뒤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심성영이 3점슛 5개를 집중시키며 맹활약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KB스타즈가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박지수는 홈에서 삼성생명에 우승을 허락할 수 없다는 각오로 1쿼터에만 모든 슛을 적중시키며 10넉점을 퍼부었습니다. 1, 2차전에서 박지수를 지원 사격하지 못했던 동료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성영은 석점슛 5개를 포함해 25점을 올렸습니다. 2차전에서 실책 8개를 남발하며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심성영은 승리 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차전 끝나고 좀 눈을 감으면 용인이고 눈 뜨면 숙소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팬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데다 김보미가 3쿼터 초반 5반칙 퇴장당하며 75대 82로 패했고 우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1, 2차전을 모두 패한 팀이 챔프전에서 우승할 확률은 0%. 정규리그 4위 팀이 정상에 오를 확률 역시 0%. 0%를 깨기 위한 KB와 삼성생명의 혈투는 내일 청주에서 계속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남성은 스키를 타고 도망갔는데 끈질기게 쫓아오는 곰을 쫓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스키장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뭐가 쉬운지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슬렁거리더니 결국 스키를 따라 빠른 속도로 뛰어내려옵니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끈질기게 쫓아오는데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자 체념한 듯 결국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긴장 속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키어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스키뿐만 아니라 겨울에 얼음 낚시 즐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란 말이 있는데 하물며 얼음은 얼마나 위험할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차가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언 강위로 차를 몰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 빠져버린 건데요.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키엔 얼어붙은 강에 차를 갖고 나가 얼음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일가족 5명이 탄 차량이 물에 빠져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당국은 군데군데 얼음이 녹고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이 친구는 베를린 시민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엄마 고릴라가 한 팔로 새끼를 꼭 안은 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이 새끼 고릴라가 드디어 틸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이걸 기념해 이름 철자 모양 케이크와 싱싱한 채소가 가득한 뷔페가 차려진 겁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이름을 정했는데 후보 중엔 독일 총리의 이름인 메르켈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예쁜 이름도 얻었으니 건강하게 쑥쑥 자랄 일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도 중부와 전북의 하늘이 희뿌였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세종과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인천과 경기의 먼지 농도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서울 64 마이크로그램, 세종 56, 전북 4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의 먼지 농도 오전에는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출근길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서 20에서 60mm, 경기, 충청 남부와 호남, 영남 일부 내륙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중부와 제주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남부지방도 비구름에서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9.2도, 대구 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강릉 10도, 대구는 11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